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의 먼지들을 서서히 떠올리며 영숙은 그 빛에 천천히 눈을 떴다. 전날 미처 끄지 못한 전자시계는 6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 표정에는 피곤과 공허함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평온함이 뒤섞여 있었다. 혼자 산 지 벌써 2년. 처음에는 이 고요가 너무 무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었다. 작은 원룸의 공기는 밤새 식어 손끝이 시릴 정도였다. 영숙은 이불을 정리한 뒤 털이 바른 가디건을 걸쳤다. 슬리퍼를 끌며 부엌 겸 거실 한쪽으로 가 물을 올린다. 익숙한 동작. 누구에게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 먹는 것도 아닌 그저 자신을 위한 아주 작은 아침. 물이 끓기 시작하자 봉지국을 뜯어 넣었다. 가끔은 이마저도 귀찮아 국 없이 밥만 비빌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한 국물이 당겼다. 국을 저으며 그녀는 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30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은 서둘러 지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고 옆에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싸하게 조여들었다. 문득 눈길을 돌린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 전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해보자. 하루 정도야 버틸 수 있지.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함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맴돌 뿐 다른 소리는 없었다. 창문 밖에서는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버스가 멈췄다 출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각자의 속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영숙은 혼자만의 리듬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을 다시 짚어나가고 있었다. 아침을 마친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겉옷을 챙겨 입으며 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늘은 마트 조강 근무. 늘 하던 일상이지만 그 속에 작은 변화라도 섞이길 바라는 마음이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 살짝 흔들려 올라오는 듯했다. 그래, 오늘도 가보자.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아침 공기가 완전히 깨어난 시간, 영숙이 일하는 동네 마트는 이미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특유의 냉장고 냄새와 사람들의 발냄새, 갓 진열된 채소의 습한 향이 뒤섞여 들어왔다. 영숙은 계산대 앞에 서서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흰색 앞치마를 매만지며 바코드 스캐너를 정리한 뒤 출근 도장을 찍은 근무표에 펜을 올려놓았다. 마트의 아침은 생각보다 분주하다. 할인을 노리는 손님들, 장을 미리 보는 주부들, 그리고 근처 시장에서 가게를 준비하려는 상인들까지 매일 같은 얼굴이 오가곤 한다. 그렇게 손님을 응대하던 사이 한 남자가 계산대 앞에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았다. 작은 떡집에서 쓰는 듯한 재료들, 설탕 한 봉지, 꿀, 쌀가루, 종이 포장지. 여느 상인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영숙은 알 수 없이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그 남자 박종수는 허리 약간 굽은 자세로 물건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다. 항상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영숙은 순간 멈칫했다. 대부분의 손님은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물건을 찍고 돈을 내고 바쁘게 사라질 뿐이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아네 뭐, 일이니까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누군가에게 괜히 길게 답했다가 괜히 얽히는 게 싫어서 습관처럼 말끝을 줄이는 버릇이 있었다. 종수는 그녀의 말투를 눈치챈 듯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 스캐너가 물건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삑삑 그 작은 소리가 둘 사이의 어색함을 메웠다. 결제가 끝나자 종수가 종이봉투를 들며 말했다. 많이 시리시죠? 아침엔 유난히 춥네요. 그 말투는 아는 사이처럼 친근했지만 또 지나치게 가볍지도 않았다. 영숙은 손을 내렸다 올리며 짧게 대꾸했다. 내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그러자 종수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핫팩 하나를 꺼내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냥 드릴게요. 제 가게에서도 쓰려고 가져온 건데 하나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가 순전히 따뜻하게 해주려고 건네는 물건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거절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러나 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일하시는 분들 손이 얼면 더 춥잖아요. 그 말은 가볍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말투였다. 영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핫팩 하나. 그저 몇천 원도 안 되는 작은 물건. 하지만 그 가벼운 온기가 문득 영숙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종수가 계산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또 올게요. 영숙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표정이 이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봐 고개를 살짝 숙이기만 했다. 종수가 사라진 뒤 영숙은 손에 쥔 따뜻한 핫팩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천천히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마트의 바쁜 아침 시간대가 지나고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에 영숙은 계산대 옆 의자에 살짝 앉았다. 손에 쥐었던 핫팩은 이미 따뜻함을 잃었지만 그 온기가 닿아있던 자리만큼은 이상하게 오래도록 따뜻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방금 전 장면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이야.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배려 한 번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따뜻하시죠? 손 시리실까 봐요. 박종수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억지스러움도 없었다. 정말로 그냥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건넨 말처럼 들렸다. 그 단순한 온기가 영숙의 마음 어딘가를 조심스레 두드리고 있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어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고 휴게실로 향했다. 작은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에 오래 붙어 있는 달력, 사용감이 가득 묻어 있는 의자 몇 개, 그리고 전기포트가 놓여 있는 낡은 테이블이 있었다. 동료 직원이 컵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동료 아유, 오늘 추워 죽겠어. 언니는 괜찮아요? 영숙은 슬며시 손에 쥔 작고 빈 핫팩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응 뭐 괜찮아. 그래도 아침은 좀 덜 춥더라. 동료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동료 A, 언니는 추위를 잘 타던데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뜨끔했다.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혼자 마음이 흔들린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녀는 컵에 따뜻한 물을 붓고 커피를 타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 미세한 미소를 스스로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휴게실 창문 밖으로는 박스 트럭들이 오가고 장사 준비를 위해 서두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침에 계산대로 와 물건을 올려놓던 박종수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설탕 봉지를 들던 손, 조용히 건네던 미소,
그리고 핫팩을 주던 순간에 따뜻한 눈빛.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는 그 바람이 닿지 못하는 작은 공간이 생긴 듯했다. 그 작은 틈, 그 작은 온기, 그 작은 배려가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영숙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며 속으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참 이상하게 따뜻하네.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말 뒤에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말 별것도 아닌 걸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주 사소한 파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근무를 마치고 마트 문을 나서자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하루의 피로가 어깨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영숙은 가방을 고쳐매며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골목길로 발을 돌렸다. 마트 바로 옆 작은 공원이라 부르기엔 초라하지만 벤치 2개와 자그마한 나무들이 서 있는 작은 쉼터가 있었다. 그곳을 지날 때면 항상 노인 몇 명이 장기를 두거나 근처 학생들이 음료수를 들고 떠들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어 보였다. 박종수였다. 그는 영숙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내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반갑다는 감정이 담긴 오래된 사람 같은 미소였다. 영숙은 잠시 멈춰섰다. 왜 그가 여기 있는지 궁금했지만 괜히 먼저 묻는 것도 어색해. 그저 조용히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종수는 옆자리를 가볍게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퇴근하시는 길인 줄 알았어요. 이 근처 사시나 봐요? 영숙은 망설이다가 벤치에 앉았다. 종수와의 거리는 적당히 멀었지만 평소라면 지키려고 했던 경계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다. 네, 뭐 가까워요. 걸어서 10분 정도.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해드린 핫팩 도움이 좀 됐나요? 그 말에 영숙의 볼이 약하게 붉어졌다. 핫팩 하나를 두고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르는 건 오랜만의 일이었다. 네. 뭐 따뜻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괜히 받았나 싶기도 했는데. 종수는 손을 내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냥 사람끼리 그 정도 챙겨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그가 살아온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이었다. 억지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 영숙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그런 말 오랜만에 듣네요. 종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며 말했다. 더 자주 해드려야겠네요. 그 말에 영숙은 순간 당황했다.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혹은 어딘가 선을 넘는 말인지 애매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기쁨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말없이 앉아 저녁 햇살이 지는 색을 바라보았다. 주황빛이 돌던 하늘은 점점 파란 기운을 잃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말입니다. 언제 시간 괜찮으실 때 근처에서 따뜻한 커피나 한잔 하실래요? 영숙은 놀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빠른 초대였고 그녀의 나이와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제안은 흔치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얘기 나눌 사이인가요? 종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꼭 오래 봐야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면 그게 인연이더라고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 깊은 곳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평생을 같이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불과 며칠 본 사람에게서 유난히 따뜻한 진심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느낌이었다. 바람이 살짝 불며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영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시간 괜찮을 때 생각해 볼게요. 종수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겨울을 지나 봄이 오는 듯한 온기였다. 그날 영숙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껏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마트에서 퇴근한 다음 날 영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다. 일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만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밤새 생각해도 이유는 딱 하나였다. 어제 벤치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 그리고 천천히 스며들던 온기. 그날 오후 영숙은 평소처럼 마트 일을 마치고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왔다. 저녁 근무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돌아가는 길, 어제 앉았던 그 작은 쉼터를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박종수가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고생하셨죠? 퇴근길이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영숙은 조금 수줍게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늘 하던 일이니까요. 종수는 그녀의 손에 들린 테이크아웃 컵을 보며 물었다. 드시는 건가요? 네. 그냥 잠깐 쉬고 가려고요. 종수는 그녀의 옆에 자연스레 앉았다. 같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세요.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저물어가는 빛, 멀리서 나는 버스 소리를 함께 바라보았다. 작은 침묵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침묵. 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면 많이 외로우시죠? 혼자 지내신 지 꽤 되셨다고 들었어요. 영숙은 조용히 미소를 흐리며 말했다. 외롭다기보다는 그냥 조용해요. 누가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종수는 잠시 생각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주고 누군가는 지켜봐주는 게 사람 사는데 참 큰 힘이 되거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해 번쩍 꽂혔다. 멀지 않은 곳 마트 근처 횡단보도 앞에서 누군가 숨을 멈춘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숙의 딸 지연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렀다가 엄마가 마트 근처에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길이었다. 그런데 엄마가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그녀의 발을 그대로 멈추게 만들었다. 지연의 얼굴은 놀람과 불쾌함, 이해할 수 없는 질투 비슷한 감정으로 일그러졌다. 그 순간 영숙은 느렸다. 딸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종수가 말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하지만 종수의 말은 영숙에게 닿기도 전에 지연의 냉랭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다. 영숙은 놀라 벌떡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아, 너 여기 웬일이야?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담긴 날카로움, 그리고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짙은 실망감이 영숙의 가슴 깊은 곳을 순간 찌르는 듯 아팠다. 종수도 상황을 느꼈는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영숙은 그를 붙잡지 못했다. 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종수가 멀어지는 뒷모습, 딸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눈앞에서 갑자기 무너지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은 엄마를 쳐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근 후 급히 달려온 듯 코트 기세는 찬바람이 스며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만 단단했다. 영숙은 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 차가운 침묵 앞에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둘은 가까운 골목 안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싸도 영숙의 손끝은 이상하게도 계속 차가웠다. 지연은 커피도 주문하지 않은 채 의자에 곧게 앉아 엄마를 바라보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그 말투는 분명했다. 책망, 놀람, 실망, 그리고 왜곡된 보호심이 뒤섞인 목소리.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냥 동네분이야. 마트에 자주 오셔서 잠깐 얘기 좀 나눈 거고. 지연은 비웃듯 짧게 숨을 뱉었다. 얘기. 엄마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 좋아하죠? 영숙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도 솔직히 인정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딸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해줘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딘가 아팠다. 지연아, 그 사람은 그냥 따뜻하게 대해준 것뿐이야. 난 아무 생각도 없었어. 지연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려 세게 움켜쥐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 나이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주위에서 욕먹는 일인지 알아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토록 받아온 시선과 평가, 오랫동안 참아온 말들. 이제는 딸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굴 만나는 게 그렇게 잘못이니? 이혼도 결국 내가 살려고 한 선택이었어. 지연의 눈이 커졌다. 이혼한 것만으로도 아빠 쪽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제 남자까지 만나면 진짜 가족 체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체면이라는 단어는 그녀가 30년 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족쇄와도 같았다. 체면? 그런 걸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좀 서럽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마음을 고추세웠다. 그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볼 생각이에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잔인했다. 영숙은 대답 대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말하지 않아도 지연은 그 세밀한 움직임에서 엄마의 마음을 읽어버렸다.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 사람. 엄마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남자잖아요. 영숙의 입술이 떨렸다. 그 사람은 적어도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은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가 그토록 조심스레 꺼낸 말, 그동안 가족이 주지 못했던 따뜻함을 누군가에게서 느꼈다는 사실. 지연은 마치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온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나중에 그 사람 꼭 불러줘요.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 말은 마치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선언처럼 차갑게 들렸다. 영숙은 급히 손을 뻗었다. 지연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하지만 지연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내가 엄마 지키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길게 울렸다. 남겨진 영숙은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는 이제 식어버렸고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불어 거리의 불빛을 흔들어댔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딸이 걱정해서 한 말임을 알면서도 그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과 차가움은 새로 움트던 작은 행복을 가차없이 짓눌러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몸은 천천히 걸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느리게 뒤처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영숙은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어색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서도 마트에서도 지연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 사람 불러줘요. 내가 직접 얘기할게요. 딸의 그 단호함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시간 돼요? 그분 만나러 가요. 영숙은 손이 떨렸다. 사람 일에는 때론 준비가 필요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래도 약속은 정해졌다. 작은 공원 그 벤치가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게 되었다. 벤치 위에는 장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낙엽 몇 장이 내려앉아 있었다. 박종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단정한 워커 재킷에 깔끔한 머리, 어딘가 긴장된 표정. 지연 씨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쑥 만나 뵙게 되니 좀 어색하네요. 지연은 공손함도 예의도 없는 표정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입술은 미세하게 굳었고 눈빛에는 질문보다 판단이 먼저 담겨 있었다.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 왜 만나시는 겁니까? 종수의 표정이 잠시 멈췄다. 그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그렇게 직선적일 줄은 몰랐다. 영숙은 안절부절 못하며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 지연아, 그렇게 말하면 실례야. 그분은 그냥. 그러나 지연은 엄마의 말을 끊었다. 엄마는 조용히 계세요.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들어야 해요. 그 차가운 어투에 영숙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몸을 작게 웅크리듯 움츠리며 딸과 종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종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씨,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데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다. 말동무. 그 정도 이유로 엄마한테 그렇게 다정했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이면 선 넘지 말았어야죠.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냉정하기까지 했다. 종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부정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감정이 그의 눈동자 깊숙이 일렁였다. 영숙은 견디지 못하고 말했다. 지연아, 그만해. 그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야. 그러자 지연은 슬픔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엄마를 향해 말했다. 엄마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이 사람 엄마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아님 그냥 혼자 외롭다고 들러붙은 거예요. 그 말에 종수의 표정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부드럽지만 힘없이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책임을 말한다면 제가 감히 그런 말은 못하겠네요. 지연은 바로 반응했다. 그러면 엄마 앞에서 물러나 주세요. 영숙의 숨이 턱 막혔다. 지연아. 하지만 종수는 그 말을 막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씨, 어머니가 나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제가 더는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가볍게 들렸지만 영숙에게는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이었다. 아니야, 그러지 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종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잠시 욕심을 냈나 보죠. 그가 걸음을 떼는 순간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갔다. 영숙은 급히 손을 뻗었지만 손끝에 닿기도 전에 종수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남겨진 영숙은 자신의 양손을 꼭 움켜쥐었다. 차가운 손끝이 아려오도록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먹먹한 공허가
가슴 한가운데에 떠올랐다. 박종수가 돌아선 날 이후 영숙의 일상은 다시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마트는 그대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늘 하던 말을 하고 늘 하던 장을 보고 늘 하던 길로 퇴근해 갔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다. 계산대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영숙은 평소처럼 물건을 스캔하며 하루를 받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떠난 후 잠깐의 공백이 생기면 그녀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꾸만 입구 쪽으로 향했다. 마음속 오늘은 혹시 오려나 아니면 바빠서 못 오는 건가. 그러나 입구의 자동문은 익숙한 손님들만 들였다 내보낼 뿐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그 조용한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실이 초조하게 만들 정도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조금씩 잠식하는 공허함을 만들어냈다. 마치 겨울 아침의 따뜻한 햇빛 한 줄기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 근무 교대 후 휴게실에 들어온 영숙은 의자에 앉자마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동료가 컵라면 뚜껑을 열며 물었다. 동료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몸은 괜찮고? 영숙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러나 동료의 질문이 멀어지고 나자 영숙의 표정은 금세 무너졌다. 그녀는 가만히 가방 속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며칠 전 종수가 건넸던 그 작은 핫팩. 이미 식어버린 하지만 버리지 못한 채 넣어둔 그것. 그녀는 그것을 꺼내지 않고 그저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했었지. 그날은 참 따뜻했었지. 그 작은 온기를 떠올리자 눈앞이 조금 흐려졌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반지하의 찬 공기가 몸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전등을 켜고 코트를 벗으며 영숙은 문득 깨달았다. 며칠 동안 그와 마주 앉았던 벤치도 그가 주던 따뜻한 미소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손목을 감싸쥐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전자시계가 7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내가 괜히 기대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은 곳을 닫아걸기 위한 작은 혼잣말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말. 그러나 그 말이 더 이상 전처럼 편하게 읽히지 않는다는 게 영숙에게는 조금 슬픈 사실이었다. 그녀는 응이라고만 짧게 답한 뒤 휴대폰을 뒤집어 내려놓았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작은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조용한 삶에 익숙해졌다고 믿었던 그녀는 어느새 누군가의 미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기도 했다. 그날 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에 반사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천천히 흔들리며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자꾸만 며칠 전에 그 장면이 떠올랐다. 지연의 날카로운 표정, 종수가 멀어지던 뒷모습,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작은 온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던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연이었다. 엄마, 내일 저녁 잠깐 시간 돼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영숙은 잠자리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잠깐 고민하다 그래라고 답을 보내고 불을 다시 끄고 누웠다.
그러나 밤새 뒤척이며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정장 차림이었다. 일 끝나고 바로 온 듯 보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엄마를 보자마자 먼저 인사했다. 엄마 여기 앉아요. 저 드릴 게 있어서요. 그 말투는 전날의 날카로움과는 확연히 달랐다. 영숙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지연은 종이백 하나를 꺼내 엄마 앞에 조심스레 밀어놓았다. 이거 엄마 신발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에 운동화만 신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발 아프지 말라고. 영숙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종이백을 열었다. 안에는 잘 닦인 연한 베이지색 구두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값싸 보이지도 않는 단정한 중년 여성용 구두. 그리고 구두 상자 속엔 작은 메모가 있었다. 엄마 예쁜데 갈 때 신어요. 순간 영숙의 가슴 깊은 곳이 흔들렸다. 갑자기 웬 구두야? 어디 가라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했어요.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영숙은 놀라 딸을 바라보았다. 지연의 눈가에 미세하게 물기가 차올라 있었다. 지연은 손등으로 눈을 한번 닫고 말을 이어갔다. 내가 엄마 고생한 거 다 봤어요. 아빠랑 살 때 엄마 혼자 밥상 차리고 혼자 울고 밤마다 작은 방에서 울던 거 다 들렸어요. 그 말에 영숙의 손이 멈췄다. 그 오랜 시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몰랐다고 믿었던 그 눈물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냥 무서웠어요. 엄마가 또 어떤 사람 만나서 또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혼자 아픈 거 나는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제야 영숙은 딸의 차가움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지연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그런 걱정까지 지게 해서 미안하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엄마 행복하게 해줄 것 같더라. 영숙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서 엄마가 원하면 다시 만나봐요. 시간도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엄마라도 행복해야죠. 지연은 엄마 앞에 놓인 구두를 손으로 가볍게 밀며 말했다. 엄마 이거 신고 그 아저씨 만나러 가요. 영숙의 목이 따끔하게 조여왔다. 눈물이 고이는 걸 애써 참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에 지연도 미소를 보였다. 한동안 굳어있던 모녀의 공기가 비로소 부드럽게 풀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구두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만큼은 조용히 살아나는 봄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영숙은 점심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떡집이 있는 골목을 향하고 있었다. 손에는 어제 지연이 건네준 베이지색 구두 상자가 따뜻하게 들려 있었다. 딸의 마음이 담긴 그 가벼운 상자 하나가 이상하게도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다. 그녀는 떡집 앞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섰다. 떡집 유리문 너머로 흰 모자를 쓴 박종수가 반죽을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동안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의 손, 반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동작, 조용히 일에 집중하는 뒷모습. 그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잔잔하게 흐르는 물 같았다. 영숙은 문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긴장과 설렘,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때였다. 종수가 고개를 들다가 문 밖에서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놀라움이 스치고 이내 천천히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종수는 작업손을 털고 문을 향해 걸어왔다.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따뜻한 떡 냄새가 골목으로 퍼졌다. 아니, 영숙 씨,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기쁜 감정이 꾹 눌러 담긴 듯했다. 영숙은 마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일하시는데 방해될까봐 그냥 지나가다가요. 종수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영숙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미안했어요.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종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도 무슨 말인지 알죠. 딸이라는 게 부모를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영숙은 손에 든 구두 상자를 바라보았다. 어제 지연이 전해주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 부드럽게 겹쳐졌다. 엄마, 이거 신고 그 아저씨 만나러 가요.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종수에게 천천히 말했다. 지연이가 다시 만나보래요. 종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아, 그럼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멈추고 다시 조심스레 물었다. 다시 저를 만나주시는 겁니까? 떡집 골목 한가운데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스쳐가도 둘 사이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에 종수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순간에만 나오는 순수한 미소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숙도 그제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미소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저도 고맙습니다. 종수는 떡집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인절미가 방금 나왔는데 잠깐 들러서 드시겠어요?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끈한 떡 냄새와 김이 피어오르는 따스한 공기가 겨울바람에 얼어있던 몸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닫고 있었다. 술집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그저 작은 떡집 안의 공간이 지금의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눈앞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자 때문이었다. 영숙이 떡집에서 종수와 함께 인절미를 먹으며 조용히 웃음을 흘린 지 며칠 뒤였다. 딸 지연은 마음속으로 여러 번 망설였다. 엄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엄마의 새로운 인생이 눈앞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엄마가 며칠 만에 환해진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지연은 깨달았다. 엄마는 정말로 그 사람이 좋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엄마에게 행복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다. 그날 퇴근길에 지연은 일부러 떡집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두 손은 코트 안에서 꼼꼼히 포개져 있었고 발걸음은 어쩐지 불안하게 굳어 있었다. 작은 떡집 안에서는 새로 만든 절편의 달큰한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왔다. 문 위의 종이 흔들릴 때마다 짤랑짤랑 따뜻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판단조차 쉽게 내릴 수 없었다. 그러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지연의 숨이 멈췄다. 이 떡 참 고소하다. 이렇게 따뜻한 맛이 있는 줄 몰랐네. 그 말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종소리가 울리고 안쪽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영숙이 제일 먼저 놀랐다. 지연아, 너 여기 어떻게? 지연은 엄마에게 바로 가지 못했다. 대신 떡 반죽을 치대던 종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종수는 잠시 당황한 듯 작업 중이던 손을 닦으며 예의를 갖춘 표정을 만들었다. 씨,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연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먼저 죄송했어요. 종수의 말이 멈췄다. 영숙의 눈도 크게 흔들렸다. 지연은 떡집 공기 속에서 훈훈하게 퍼지던 따뜻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렇게 말한 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심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땐 생각 못했어요. 영숙은 입술을 꼭 다물며 딸을 지켜보고 있었다. 종수 역시 어디로 눈을 둬야 할지 몰라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지연은 일어서는 대신 가게를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모르겠어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종수를 향해 천천히 정말 조용히 말했다.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그거면 돼요. 그 말에 종수의 숨이 길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깊게 인사했다. 하겠습니다. 그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영숙은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지연은 엄마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지만 분명 마음에서 나온 미소였다. 웃고 있는 게 좋네요. 그동안 그런 모습 보기 힘들었어요. 그 말에 영숙의 눈가가 일렁였다. 종수는 살짝 물러나 어머니와 딸이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지연이 그를 불렀다. 종수는 멈춰섰다. 떡 하나만 사갈게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종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예. 고소한 인절미 좋아하세요? 엄마가 좋아하니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서툴고 낯설고 아직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화해라는 이름이 부드러운 실마리가 두 사람 사이에 천천히 엮이기 시작했다. 종수와 지연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화해가 지나고 며칠 뒤 영숙은 평소보다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지하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오늘은 종수와의 첫 번째 제대로 된 데이트이자 아무런 오해나 긴장 없이 만나는 첫 평온한 날이었다. 영숙은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고쳐매고 새로 산 구두를 꺼내 신었다. 그 구두는 딸 지연이 건넸던 바로 그 구두. 아직 약간 어색했지만 발끝에서 작은 용기가 올라오는 듯했다. 마음속 지연이가 이거 신고 나가라고 했지. 생각보다 든든하네. 가방을 메고 나선 그녀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웠다. 약속 장소는 종수가 자주 간다는 시장의 입구였다. 오후 1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는 시간. 종수는 이미 나와 있었다. 단정한 재킷에 평소보다 신경 쓴 듯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영숙을 보자 입꼬리를 크게 올려 환하게 인사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따뜻하네요. 종수는 그녀의 구두를 보며 잠시 놀란 듯 말했다. 구두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건가요? 영숙은 조금 수줍게 웃었다. 딸이 사줬어요. 예쁜데 갈 때 신으라고. 종수의 표정이 그 말에 살짝 누그러졌다. 지연과의 화해를 알고 있었기에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다. 좋은 따님이네요. 그쵸? 세상 누구보다 착한 애예요. 신발 얘기만 나눴을 뿐인데 둘 사이에는 이미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둘은 시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왁자지껄한 상인들의 목소리, 갓 튀겨낸 튀김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바람에 펄럭이는 건어물 비닐, 작은 가게마다 쌓여있는 계절 채소들. 종수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이 시장에서 살았어요. 이 골목은 참 오래 봐서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러시구나.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다들 아는 사이 같아요. 반은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은 생선가게 앞에서 잔잔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떡볶이 냄새에 잠시 발길이 먹기도 했다. 그러던 중 종수가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건 작고 예쁜 장갑 한 켤레였다. 손 시리시다고 하셔서 이거 저희 가게 오는 공단 아주머니가 직접 뜨개질해서 파는 건데 따뜻하더라고요. 영숙의 눈이 잠시 크게 흔들렸다. 또 이런 걸 왜? 저 부담되잖아요. 종수는 어설픈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부담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따뜻했으면 해서요. 영숙은 장갑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떠들썩했지만 그 순간 둘은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조용한 평온 속에 서 있었다. 둘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작고 아늑한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커피 향이 포근하게 퍼져 있었다. 종수가 커피 2잔을 가져오며 말했다. 이 라떼가 참 맛있어요.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취향을 기억해 준다는 것이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해서 어떻게 이런 걸 기억하세요? 사람을 좋아하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영숙은 순간 컵을 내려놓는 손이 멈췄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울렸다. 둘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도 요즘의 소소한 일상도 서로의 외로움도 조심스럽게 건네고 천천히 받아들였다.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쯤 둘은 마치 약속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만남이 그저 가벼운 호감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늦은 나이에 시작되었지만 더 깊고 조용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종수와의 데이트가 조용히 이어지던 어느 일요일, 지연은 엄마랑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을 보내왔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모녀의 점심자리였다. 영숙은 식탁 앞에 앉으며 괜히 긴장된 손을 테이블 아래로 모았다. 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미 감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지연이 메뉴판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곧바로 말했다. 그 아저씨, 요즘 자주 만나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지금의 이 만남은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좋은 분이야.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분.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아저씨 나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감정이 오갔는지 영숙은 딸의 얼굴에서 남모를 고집과 불안 그리고 조심스러운 믿음을 읽어냈다. 그리고 지연은 작은 쇼핑백을 꺼내 엄마 앞에 밀어놓았다.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열었다. 안에는 심플한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다. 과하지 않고 중년 여성에게 잘 어울리는 단아한 디자인. 지연아, 이게 뭐야?
지연은 부끄러움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그 아저씨 만날 때 하고 가요. 엄마 예쁜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그 말에 영숙의 가슴 안쪽이 뜨겁게 차올랐다. 딸이 처음으로 엄마의 새로운 자리를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지연은 눈을 살짝 돌리며 말했다. 또 엄마가 웃는 거 좋아요. 예전엔 엄마가 웃으면 다 거짓 웃음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더라고요. 영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때 테이블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예상도 못한 사람. 아들 태호였다. 엄마? 누나? 여기서 뭐해?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빠 회사 근처라서 왔어. 태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누나가 불렀어?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지연은 살짝 머뭇거리다.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새로 만나는 분. 오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태호의 표정이 순간 멈췄다. 그분. 떡집 하시는 분 맞지? 지연과 영숙은 동시에 놀라 태호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아? 태호는 웃으며 말했다. 마트에서 엄마 기다리다가 가끔 보였어. 보니까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더라. 나는 괜찮은데? 지연이 눈을 크게 떴다. 뭐가 그렇게 쿨해? 엄마 행복하면 된 거지. 엄마 나이엔 엄마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 말에 지연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영숙의 손은 떨렸다. 아들, 딸, 둘 다 자신을 위해 말하고 자신을 위해 인정하려는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이 진짜 지지자가 되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태호가 밝게 말했다. 다음엔 그분하고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연도 마침내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같이 밥 먹자. 이제 가족끼리 알아두는 게 좋잖아요. 영숙은 결국 참아온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좋아서, 안도해서,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누구의 눈치도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 벅차서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들리지 않는 웃음이 작게 번져나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숙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몸과 마음이 전부 환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며칠 뒤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오후, 영숙은 작은 바람에 스카프가 흔들리는 걸 잡으며 천천히 떡집 골목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쩐지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웠다. 이제 이 골목은 낯설거나 조심스러운 곳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익숙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떡집 문을 열자 짤랑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포근하게 울렸다. 박종수는 반죽을 치대고 있다가 영숙을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오늘따라 그 말이 더 깊게 마음에 스며들었다. 바쁘신데 괜히 방해되나 걱정했어요. 종수는 반죽 묻은 손을 털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잠깐 쉬고 싶던 참이었어요. 둘은 떡집 한쪽 작은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평온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저 일상 얘기, 어제 만든 떡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오늘 아침 시장에 겨울 딸기가 싸게 들어왔다는 소식, 어떤 특별한 주제도 아니었지만 영숙은 이런 시간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찰나 종수가 머뭇거리며 컵을 손가락으로 굴렸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하세요? 종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해 보던 게 있어서요. 그는 천천히 테이블 너머로 영숙을 바라보았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진심만은 맑게 느껴졌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고 부담스럽지 않다면 가끔이라도 제 가게에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숙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여기서요? 종수는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혼자 일하다 보니 힘들 때도 많고 손님이 많을 땐 정신이 없어요. 그의 말은 이어졌다. 오래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씨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요. 그 마지막 문장이 영숙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고 말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딸도 가족도 아닌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며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온도는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깊었다. 영숙은 손등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가 도움이 된다면야. 가끔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좋아요. 종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저도 여기 있으면 좋거든요. 종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 순간 떡집 안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둘 사이에 잔잔하게 흐르는 기쁨이 가게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했다. 영숙은 반죽을 만지는 법을 배우며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의 칭찬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음이 나왔다. 작은 가게 안에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쳐 울렸다. 바쁜 하루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못할 만큼 작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의 미래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제 영숙의 삶은 혼자가 아니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다. 영숙은 떡집 일을 잠시 내두고 종수와 함께 가게 뒷골목을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작은 동네지만 햇살이 비추는 길목마다 연두빛 새순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종수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영숙은 놀란 눈으로 종이 가방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뭘 또 준비하셨어요? 종수는 가방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냈다. 보석함도 화려한 포장도 아니었다. 묵직한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정성이 담긴 소박한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단정한 작은 브로치 하나가 들어 있었다. 흰 진주 위에 작게 은잎이 둘러져 있는 담백한 디자인. 오래 다니던 분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아니죠. 영숙 씨께. 영숙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선물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증거였다. 그녀가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마음. 잠시 숨을 고르고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 종수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하나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영숙 씨가 옆에 있으니까 이런 마음도 들고 앞으로가 조금 기대되더라고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쉽게 건네는 말이 아니었다. 늦은 나이에 마음을 열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얼마만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영숙은 문득 손을 내밀어 브로치를 가만히 쥐었다. 종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저도요. 저도
앞으로가 기대되어 종수는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 그 조용한 순간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의 흐름대로 영숙의 손이 천천히 종수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종수 역시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어떤 확정적인 약속도 거창한 말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마음이 둘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었다. 둘은 손을 잡은 채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다. 머리 위로 햇볕이 부드럽게 비추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의 공기는 돌아오는 봄처럼 은근하고 단단하게 따뜻했다. 늦게 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누군가의 옆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고 살았는지도 모르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도 된다는 걸. 그리고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두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나누며 봄빛 골목 끝으로 걸어갔다. 영숙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조용히 감싸주는 한 남자가 있었다. 늦은 날의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추억빛 사연과 함께 오래된 감정의 조각들을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봄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